우리 17번 문제부터 먼저 보시죠. 17번 문제. 정답률이 제일 낮았으니까 17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0%대요, 50%. 50%대입니다. 50%. 자, 50%대니까 한번 먼저 보시죠. 기억에, 이게 지금 4번을 많이 하셨는데, 기억은 특별한 거 없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을 해야만 있는, 그러니까 이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만으로는 제가 어업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거기에서 매립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된다. 그 얘기가 되고요. 니은에 보시면 공익사업을 위한 법, 토지보상법, 공익사업법, 토지보상법, 그러면 이거는 이른바 공권이라 그랬죠. 공권이니까 돈 달라는 소송은 행정소송. 그렇게 되겠죠. 그죠? 디귿에 보시면요. 역시 이게 공익사업법에 따른 권리는 이거는 공권이니까 행정소송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지문이 되고요. 그리고 리을은요. 리을 틀렸는데 뭘 답이 3번 답이 4번이잖아. 그래. 답이 4번. 아니, 답이 4번이잖아. 네, 답 4번 맞습니다. 네, 자, 리을에 보시면요. 이게 우리 이른바 확장 수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장 수용. 확장 수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수용도 여러분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용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런 갑의 땅이 이만큼 있다고 칩시다. 갑의 땅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만큼만 사업 시행자가 필요해요. A만큼만 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면 A만큼만 수용을 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남은 B 땅 자체가 갑한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폭이 1m에 길이가 20m밖에 안 되는 땅이 남아있다 그러면 갑은요, 이 땅을 마저 가져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이른바 뭡니까? 잔여지, 남은 땅, 잔여지에 대한 가져가라. 이게 수용 청구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름 잘 보십시오. 이게 하는데 잔여지 수용 청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잔여지 수용 청구를 잘 보세요. 용어를 잘 보세요.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인데, 자, 사업 시행자는 여러분 일단 사업 승인을 받으면요, 토지 소유자와 뭐를 합니까?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를 뭐를 합니까? 그렇죠. 협의를 하죠. 협의를 먼저 합니다. 협의를 통해서 취득하면 이게 매매 계약이에요. 협의를 통해서 취득을 하면 이게 매매 계약이거든요. 협의는 누구랑 합니까? 사업 시행자랑 하죠. 그죠? 사업 시행자랑 협의하거든요. 사업 시행자랑 협의를 합니다. 그렇죠. 사업 시행자랑 협의를 하면 이게 이른바 매매 계약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수로 끝이 나요. 그러나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뭐를 합니까? 수용을 하죠. 여러분 수용은 누가 합니까? 수용은 누가 결정합니까? 수용 결정은 누가 합니까? 수용 결정은 누가 합니까? 빨리 답이 나오십시오. 빨리 수용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 토지수용위원회지, 꼭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수용 청구를 이제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한테 하는 거예요. 토지수용위원회한테. 그럼 여러분, 요 확장 수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남은 땅이 있죠. 이 잔여지. 잔여지에 대해서도요,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한테 먼저 매수를 청구합니다. 매수는 누가 한다고요? 매수는 사업 시행자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를 들어가요. 매수 청구를 들어가고 나서 사업 시행자가 이 땅 안 살래 그러죠. 안 살래 그러면 그때는 수용 청구를 들어갑니다. 수용 청구. 안 살래 그러면 수용 청구를 들어가거든요. 수용 청구를 들어가는데 안 보여줍니까? 안 보이십니까?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를 들어가고요. 매수 청구를 들어가고, 그리고 매수를 했는데 사업 시행자가 노하면, 그러면 수용 청구를 들어간다고. 누구한테? 토지수용위원회한테 들어갑니다. 토지수용위원회한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자한테는 매수 청구를 들어가고, 사업 시행자가 안 살려고 하면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한테 수용 청구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확장 수용이거든요. 근데 확장 수용은 첫째가 뭐라고요? 잔여지 수용 청구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하나님 맞습니다. 저렇게 한 번씩 정상적인 분이 나오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확장 수용은 잔여지 수용 청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잔여지 수용 청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잔여지 수용 청구가 있고, 잔여지 수용 청구가 있고, 저만 지금 필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보시면 근데 사용 토지에 대한 수용 청구가 있어요. 사용 토지에 대한 수용 청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잔여지 수용 청구가 있고요. 사용 토지에 대한 수용 청구가 있습니다. 사용 토지에 대한 수용 청구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요. 개인의 땅을 쓰거든. 국가가 개인의 땅을 쓰는데 또는 김포시에서 개인의 땅을 쓰는데요. 땅을 쓰는 기간이 3년, 4년, 5년이 넘어가. 땅을 쓰는 기간이 3년, 4년, 5년이 넘어가면 이게 뭐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김포시가 좀 쓰겠다 그래 놓고는 자기가 그냥 4년, 5년째 쓰고 있으면요. 토지 소유자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요. 야, 이거 그냥 네가 차라리 사가라. 수용해가라. 그게 이른바 사용 토지에 대한 수용 청구입니다. 사용 토지에 대한 수용 청구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용 토지에 대한 수용 청구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모두 사용 토지에 대한 수용 청구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사용 기간이 3년이 넘어가는 경우. 두 번째는요. 제가 논이 있었는데 국가가 좀 쓰겠다라고 가져가 놓고는 거기에다가 군사시설을 지어버려요. 그럼 이미 논이 아니잖아요. 논의 형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아예 그냥 가져가라. 그게 이른바 사용 토지에 대한 수용 청구입니다. 두 가지. 그렇죠. 두 가지. 그렇죠. 인님 맞습니다. 헬밍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보세요. 자, 리얼에 보시면 자, 키워드를 보세요. 둘째 줄에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다고 나오죠. 사용으로 인해서 토지의 형질이 변경이 되면 그러면 또 뭐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수용 청구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수용 청구하기 전에 뭐부터 들어간다고? 매수 청구를 들어가는 거죠. 매수 청구를.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합니까?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그렇죠. 매수 청구는 사업시행자한테 들어가요. 사업시행자한테 매수 청구 들어가고요. 수용 청구를 토지 수용인한테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용으로 인하여 형질이 변경되면 수용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용 청구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 매수 청구부터 들어. 매수 청구는 여기 매수 청구잖아. 매수 청구잖아.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하고? 그치, 사업시행자한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한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네, 그 얘기입니다. 네, 17번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몇 번이죠? 18번이네요. 18번 보시죠. 18번 보시죠. 18번 또 정답률이 되게 낮지 않네요. 18번 보시면요. 거기 기억은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주관적 가치를 고려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억 지문은 일단 틀린 지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잔여지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는데 일부가 수용이 되잖아요. 이만큼 있는데 일부가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땅에 가격이 떨어지면요. 그때는 잔여지 가격 하락 부분에 대한 보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토지가 있는데 일부가 수용되고 나서 남은 땅이 사용이 곤란하면 수용 청구를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땅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 하락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당연히 하고요. 일부가 쓸 수가 없게 되면 그때는 수용 청구를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네.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데 문제는요. 니은에 보면 손실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취득 사용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이 말이 손실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취득 사용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라고 나오죠. 그죠?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라고 나오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의 땅이 있었는데요. 갑의 땅에 일부가 수용이 돼요. 일부가 수용되면서 도로가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땅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남은 땅이 가격이 안 떨어졌었어요. 남은 땅의 가격이 안 떨어졌는데 문제는요. 이 도로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되고 나서 남은 땅이 있었는데 그 남은 땅에 대해서 도로법에 따라 접도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접도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접도구역이 지정이 되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수용됨으로써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접도구역 지정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토지보상법상의 보상 대상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보시면 공익사업의 취득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그게 키워드입니다. 네. 이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용 청구를 하려면 그 땅이 사용 곤란하다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수용됨으로써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보상 대상이 되는데 자 보세요. 수용됨으로써 가격이 떨어졌으면 보상 대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땅이 있는데 이 땅의 일부가 수용돼서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도로가 만들어져도 여러분 땅값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도로? 고속도로 만들어지면 남은 땅값 떨어져요. 고속도로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땅값 떨어지는데 그럴 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수용이 됨으로써 땅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접도구역 지정 때문에 땅값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때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보상 대상이 아닌데 그럼 도로법에 따라 해결을 해야 되죠. 이거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토지보상 수용됨으로써 가격 떨어진 게 아니라 접도구역 지정 때문에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아니 접도구역이 도로 건설인가는 고민하지 말고 공익사업으로 생긴 손실보상이 아니라고. 아니 여기 있잖아. 토지가 공익사업의 취득 사용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그러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네. 아니 사실관계는 접도구역인데 뭐 접도구역이라는 말을 써줄 수도 있고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윤정님 잘하셨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귿은요, 그렇죠. 영업을 하다가 발생한 손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로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리얼에 보시면 리얼은 여러분 사업인정고시 이 사안이 뭐냐 하면요. 우리 토지보상법상의 수용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곰님 잘하시네요. 토지보상법상의 수용 절차는요. 역시 잘하시네요. 네. 뭐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먼저 받고 협의하고 협의되면 좋고 안 되면 수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 인정을 받고 협의 또는 수용을 할 때는 손실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영업손실보상도 해야 돼요. 영업손실보상도 해야 됩니다. 보상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인천시에서요. 전통시장 살리려고 전통시장 근처에 주차 빌딩을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근데 빌딩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냥 사업 인정 받고 협의한 게 아니라 그냥 건물주 찾아가요. 그래서 이 건물 우리한테 파시죠. 그래서 팔았습니다. 근데 그 건물에는요. 미용실, 식당, 태권도장 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이제 어떻게 됐냐. 건물주가 이제 팔아라 그래서 팔고 나서는요. 이 사람들이 임대기간 끝나고 나니까 재계약 안 합니다.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받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휴업 손실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 달라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아니 이거는 우리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에 따른 수용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협의한 건데요. 그러면서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소송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경우에는요.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안 밟았다 그래서 보상을 안 해준다 그러면 온갖 편법이 다 난무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이 경우에도 영업손실보상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켈리님 그렇죠. 반드시 수용보다 사업인정이 전제돼야 한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사업인정이 전제돼야 된다. 그게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사업 인정이 전제돼야 한다. 그 뜻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틀리신 지문이 9번이네요. 9번. 그죠? 9번 문제 보시죠. 기억입니다. 기억은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국가배상법에 그 다른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차이가 뭐죠?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국가배상법은 사용자의 면책 조항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특별한 거 없고 그다음에 니은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니은을요. 여러분 이게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는 거 있죠. 그죠?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더라도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에 따랐을 때 고의과실이 없죠?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가 뭡니까? 그렇죠. 행정규칙에 따르면 고의과실이 없죠. 행정규칙에 따르면 아니요. 법에 따라도 고의과실이 근데 야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었죠? 위법한 것이라도 위법한 처분이라도 고의과실이 없다 그랬지. 그지? 위법한 처분이라도 고의과실이 없다 그랬잖아. 그럼 어떨 때 고의과실이 없습니까? 그런데 법에 따랐다 그러면 위법하다고 얘기했잖아. 위법한 처분이라도 고의과실이 없다 그러는데 법에 따른 경우 그럼 이미 위법이 아니네. 위법이 아니잖아 그러면. 아니 위법한 처분이라도 고의과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법에 따랐대. 아니 그 법에 따랐으면 그게 적법인데 무슨 위법한 처분이야. 위법한 처분이라도 고의과실이 없는 거는요. 비록 법을 위반했지만 적어도 상관이 내린 지침, 행정규칙에 따랐으면 고의과실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 뜻. 행정규칙에 따랐으면 고의과실이 없는데 거기 보시면요. 여러분 또 보시죠. 다음에는 제가 꼭 이거 별도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요 각도가 지금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면 형식상 불형이죠. 얼굴을 좀 안 키웠으면 좋겠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은 형식상 불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게 뭐죠? 형식상 불형이고 그리고는 행정처분의 기준.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니까 불형 형식의 제재 처분의 기준이니까 결국엔 이건 뭐에 불과하다고요? 행정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규칙에 따랐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니은 지문은 네, 틀린 지문이 됩니다. 네네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요. 그렇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위헌 전에 아니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났지만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간통죄 수사해서 체포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고의과실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단아까 자기 불이행은 바로 고의과실이 생기냐?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를 하지 않았다고 바로 고의과실이 생긴다고? 왜 고의과실이 생기지? 아, 그거 얘기하나? 아, 부자기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있다. 이거 질문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데는 고의과실 때. 그렇지. 그건 왜냐하면 그렇지. 봐봐라. 단아까 봐봐라.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그럼 어떻게?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것은 법에서 하라고 했다는 거지. 하라고 했으니까 안 하면 위법이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것은 어쨌든 법에서 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말은 어떻게 되느냐? 법에서 하라 그랬는데 안 했다는 거지. 일단 위법하지. 공무원이 알고도 안 했으면 100% 고의지. 몰라서 안 했으면 공무원은 적어도 자기 담당 법은 알아야 되잖아. 공무원은 자기 담당 법은 알아야 되니까 그때는 몰랐으면 이거는 부주의한 거, 과실이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래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면 그때는 과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또 20번 문제를 틀리셨네요. 20번 문제. 기억해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이거는 뭐냐 하면, 간접 손실도 여러분,
23조의 사망에 해당하는 특별한 희생입니까? 아닙니까? 간접 손실도 23조 사망에 해당하는 특별한 희생 이다 아니다? 특별한 희생 2조,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록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만약에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특별한 희생이라면 다른 법률에 따른 다른 법률을 뭐해서 유추해서 보상해 줘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바로 수산 제조업에 대한 간접 산실을 쉽게 얘기하는 식의 수산 제조업도 있고 수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협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위탁 판매 사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이거는 이런 판례들이 유사한 게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수협만 생각하셔서 푸시면 됩니다. 기억은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유추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니은에 보면 이게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 보시면요, 잔여지 보상 청구는요, 이게 아니에요. 요거는 니은에 보면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면 그때는요, 수용 청구를 들어갑니다. 아니요, 지금 보세요. 보상 청구지 않습니까, 이곰님? 보상 청구잖아요. 잔여지 보상 청구랑 수용 청구는 다르다니까요. 잔여지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 청구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상 청구와 수용 청구를 구분하십시오. 그지. 그 지mon지 가져가라는 게, 그러니까 땅값 떨어지면 거기에 보상해 달라는 게 보상 청구고요. 아니, 그렇지. 잔여지에 대한 보상과 잔여지 수용 청구 좀 다르죠. 네. 니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은에 대해서는 한번 구별할게요. 자, 니은에 넘어가십시오.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구별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죠, 뭐, 니은에. 니은 관련 주제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 주제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 주제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니은 넘어가십시오. 디귿에 보시면 형성권 특별한 거 없죠, 그죠? 디귿의 형성권은 되셨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요,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토지 수용위원회를 그래서 법을 잘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잔여지 수용 청구가 형성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잔여지 수용 청구 들어오는데 거부했다. 해봐야 어떻게 해요? 수용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수용되었는데 그 땅에 대한 가격 책정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 당사자 소송, 보상금 증액 소송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리을 지문은 틀린 거죠. 그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 문제 맞습니까? 5번 문제 보시죠. 자, 1번에 보시면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 예를 들면요.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죠.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영업정지 처분도 할 수 있고 이거 범죄거든요. 범죄로 유죄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유죄 판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영업정지 처분 못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곰님, 네,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네. 아니요. JK님 지금 보세요. 이거는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랑 형사소송은 별개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별도로 아니요.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법원에서 청소년에게 술 판 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 내려지기 전까지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보통 먼저 하잖아요. 그 말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영업정지 처분은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네, 되셨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이게 뭡니까? 자기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오인에 뭐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하나여 처벌하지 않는데 허가를 신청하러 갔더니 담당 공무원이 허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줬으면 충분히 여러분 허가 필요 없는 걸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죠. 그 말입니다. 그게 2번이 되고요. 3번은요. 지자체도 법인이죠. 그래서 양벌 규정이 있으면 지자체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4번은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이 지는 책임은요. 과실 책임입니까? 무과실 책임입니까? 그렇죠. 과실 책임이죠. 과실 책임.
과실 책임이죠. 과실 책임이니까 어떻게 해요? 법인한테도 감독상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는 과실 책임이에요. 책임. 어떨 때 책임을 진다고요? 고의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하나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하나님 맞습니다. 이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까 위에서 이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예요. 가산세, 가산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세금과 형사처벌은 달라요. 여러분 제일 무거운 제재가 무슨 제재라 그랬습니까? 형사제재 아닙니까? 제일 무거운 제재가 형사제재라 그래요. 형사제재는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형사제재는요. 행정청이 잘못 알려준 거를 믿은 사람한테 함부로 제재를 못해요. 그러나 세금은요. 잘못 알려줬더라도 자기가 법을 몰랐으면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세와 형사제재는 다릅니다.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저기 7번 문제는 몇 프로였죠? 72%, 70%, 그러니까 70% 넘었습니다. 오늘 7번에 2번 설명해 달라고요? 네, 7번에 2번 설명해야겠습니다. 7번에 2번. 그래, 질문 몇 개 받겠습니다. 뭐를 설명하라는 거지? 이거 맞는 질문인데 뭐를 설명하라는 거죠? 아니, 7번에 2번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잖아요. 네, 3번. 형벌과 과태료는 달라요. 우리 법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거는 뭡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형벌을 2번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죠. 과태료와 형벌은 얼마든지 병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네, 4번 하겠습니다. 4번 보시면요. 4번에 보면 이게 여러분 우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뭐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냐? 이게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거든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요. 어디까지나 행정질서벌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 견해입니다.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이니까 행정법을 위반해야 돼요. 행정법을 위반해야 됩니다. 행정법을 위반해야 되니까 행정법 위반이 아닌 2가지가 빠집니다. 첫째, 사법. 2번째, 소송법이 빠져요. 민사소송법은 행정부가 하는 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송법 빠집니다. 그리고 사법, 민법 빠집니다. 민법 빠지고요. 그리고는요. 행정질서벌도 어디까지나 행정벌이거든요. 행정벌. 이 행정벌이라는 거는 뭐냐면 행정벌이라는 거는 일반 권력 관계입니다. 일반 권력 관계에서 부과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 사회생활에서 반발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직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갓신입으로 들어가서 구급으로 들어가서 구청장한테 열심히 해보자 파이팅 그러고 등 두드리면 여러분 당연히 이거 징계감이죠. 조직 질서에 안 맞잖아요. 이렇게 조직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벌을 징계벌이라 그래요. 행정질서벌도 행정벌인데 행정벌은 일반 권력 관계입니다. 징계벌은 특별한 조직이죠. 이걸 우리가 특별 권력 관계라 그러죠. 그러니까 특별 권력 관계와 일반 권력 관계는 다르기 때문에 행정질서벌은 일반 권력 관계, 징계벌은 특별 권력 관계거든요. 따라서 행정벌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게 3가지 빠집니다. 사법상, 소송법상, 징계 3가지가 빠집니다. 그렇죠. 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요? 6번에 2번요? 여러분, 통고 처분은 누가 합니까? 행정청이 하죠. 6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고 처분은 행정청이 하잖아요. 행정청이 하는데 행정청이 통고 처분을 했죠. 통고 처분했으면 이게 납부기한을 보통 15일 주거든요. 납부기한을 15일 주면요. 보통 여러분 돈 내라는 고지서 나라면 여러분들 바로 내십니까? 아니잖아요. 버티다 마지막 날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날이든 첫날이든 내면 절차는 끝나요. 더 이상 법원 갈 일이 없습니다. 절차는 끝납니다. 그리고 범칙금 내면 전과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통고처분 납부기한까지는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통고처분 해놓고는 형사재판 청구하면 됩니까? 아니죠. 통고처분 해놓고는 그 다음날 형사재판하면 이 사람은 10일 안에 범칙금 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법정에 오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통고처분
그렇죠. 힘찬 하루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한까지 두봉님 잘하셨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 또 뭐죠? 하나만 질문 더 받겠습니다. 하나만. 자, 13번은 제가 니은 설명드릴게요. 13번. 13번에 아마 니은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시면요. 네, 13번에 니은을 잠깐 보시면 이게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제가 피해자면 여러분들이 저를 교통사고를 유발을 해서 여러분들이 차로 저를 치었다. 그럼 저는 피해자죠. 그죠? 피해자인데 그러면 피해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배상 청구할 수 있죠. 총 손해배상금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인데 제가 한 푼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책임이 있지만 피해자의 책임이 있으면 이거를 같이 계산해 버려요. 그래서 제가 제 잘못이 빨간불에 무단횡단했다는 제 잘못이 50%면요. 1,000만 원 중에 제 잘못을 계산해 가지고 50%를 집어넣어서 책임 인정합니다. 그럼 저는 5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제가 아예 빨간불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제 잘못이 100%일 수 있거든요. 그럼 제 책임은 100%가 됩니다. 그럼 제 책임이 100%로 올라가면요. 가해자의 책임이 제 책임이 올라가는 순간 가해자의 책임은 떨어져요. 요게 같이 계산하는 겁니다. 이걸 서로 같이 계산한다 그래서 상계라 그럽니다. 상계.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니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보세요. 이미 거기 소음 피해 때문에 굉장히 문제 많다는 게 알려졌는데 지가 거기 들어왔다? 그러면 자기 책임이 그만큼 커지면 가해자는 그만큼 면책된다 이 뜻입니다. 니은 하실 수 있겠죠? 디귿은 여러분 어쨌든 이거는 시와 경찰에 월급 주는 거는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와 국가가 다 문제가 되니까 둘 다 책임이 있다 이 뜻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아까 뭐 14번을 했다고요? 14번에 아니 여러분 대법원은요 구상권 행사 못 한다니까요. 네, 그렇게 JK님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아, 14번에 4번이요. 대법원은 구상권 행사 못 하는 거. 2번은 구상권 행사 못 하는 거고요. 그렇죠. 14번에 4번은요. 이게 원래 배상금 받고 나서 보상 청구할 수 있거든요. 보상 청구할 수 안 되는 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군인연금법이에요. 군인연금법에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으면 이 법에 따른 보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연금법이라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군인연금법. 네, 두목님 잘하셨습니다. 네, 네. 군인연금, 네, 부동산님 또 네, 잘하셨고요. 군인연금 그겁니다. 그렇죠. 아니요, 파도님 군인연금법이라고요. 군인연금법하고 공무원연금법 달라요. 공무원연금법 하려는 다른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 좀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있었던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또 중요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